23번째 개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자,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었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었는데 방정식에서 모든 항을 다 왼쪽으로 좌변으로 넘겼을 때 그쪽이 이제 1차식으로 딱 정리가 되면서 1차식은 0의 꼴이 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문자가 x 하나여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미지수, 즉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문자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이고 이제 차수는 모두 1인 그런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x, y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x, y의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미지수 x, y 두 개 가 있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문자를 둬가지고 ax 그리고 by 이렇게 x항이랑 y항을 나타내고 xy가 없는 상수항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c라고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a, b, c는 상수이고 xy는 미지수, 변수이고 그리고 xy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xy의 개수 a, b는 0이 아니라는 조건까지 딱 해놓으면은 미지수가 두 개이고 차수가 1인, 모두 1인 그런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미지수가 xy 두 개인 요 1차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y의 값 또는 그 순서상 요거를 이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1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x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 3x 플러스 y는 12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자연수를 넣어보면서 y의 값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 하나를 먼저 숫자를 정해가면서 자연수 중에서 정해가면서 그때 계산되어 나온 y 중에서 똑같이 자연수의 값을 갖는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우리 여기다가 x에 1을 대입하면 y의 값은 9가 되고 x에다가 2 대입해서 계산하면 y의 값은 6, x에 3 대입하면 y는 3, x에 4 대입하면 y는 0, 5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해서 일단 자연수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y의 값도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자연수인 거를 골라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쌍이 있습니다. 이 뒤로는 이제 음수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해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골랐죠. 얘네를 이제 순서쌍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쌍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그냥 x는 1, y는 9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x는 2, y는 6 또는 x는 3, y는 3 이렇게 이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의 쌍을 구하는 것을 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24번째 개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연립이라는 뜻은 이어서 세우다, 연이어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 그것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을 묶어 놓은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연립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방정식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두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해야 돼요.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의 값 또는 그 순서쌍을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이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연립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두 개의 방정식을 이렇게 쌍으로 묶어놨죠. 그러면 얘네는 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각각 만족하는 해를 찾습니다. 자, 우린 xy가 자연수일 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정식에 x에다가 1, 2, 3 차례로 넣어보면서 y도 동시에 자연수가 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x 플러스 y는 4에 x에 1 대입하면 y는 3, x에 2 대입하면 y는 2, x에 3 대입하면 y는 1. 자, 그 이후로는 둘 다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풀어요. 2x 플러스 y는 5죠. 거기에다가 또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y는 3. x에 2를 넣으면 y는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딱 두 개 존재해요.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으면은 x가 1이고 y가 3인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순서쌍이 이제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의 값이기 때문에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의 값은 x가 1, y는 3이므로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5번째 개념, 연립 방정식의 풀이, 대입법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은 두 방정식을 적당히 변형한 후에 한 미지수를 소거해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풉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지금 대입법인데요. 연립 방정식의 한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나머지 1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두 1차 방정식 중 어느 하나가 x는 y에 대한 식 또는 y는 x에 대한 식 이런 형태로 정리하기 쉬우면 대입법을 사용합니다. 한 1차 방정식을 x는 y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나머지 방정식의 x 자리에 y에 대한 식을 넣는다는 것은 x가 소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식에서 y를 구할 수가 있고 이어서 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연립 방정식 2x-y는 1, 3x 플러스 2y는 5 이렇게 있을 때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방정식을 y는 x에 대한 식 형태로 변형합니다. 자, 이 식을 y는 형태로 바꾸면 한쪽이 2x-1이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에 요거를 대입한다는 것은 두 번째 방정식의 y 자리에 2x-1을 대입한다는 거예요. y랑 2x-1이 같으니까. 그러면 3x 플러스 2의 y 자리에 요거 들어가고 는 5가 되겠죠. 요거를 풀어주면은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5니까 7x는 7이 되어서 x가 1이 나와요. 자, x가 1이 되었다. 그러면은 다시 기존의 연립 방정식 중 하나에 1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정식에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2-y는 1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y의 값이 1이라는 것을 이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 중에 한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두 번째 나머지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26번째 개념 연립 방정식의 풀이 가감법입니다. 자, 더한다는 의미의 가 그리고 뺀다는 의미의 감 더하고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립 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그러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변끼리 더하거나 빼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대입법처럼 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한 미지수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하는 수를 두 1차 방정식의 양변에 곱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가 하나가 사라지려면 그러니까 더하고 빼서 사라지게 하려면은 그 문자가 이제 문자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거나 또는 부호만 다른 상태여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하는 수를 양변에 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수의 부호가 같아졌다. 그러면 한 방정식에서 다른 방정식을 빼서 그 개수의 부호가 개수가 같은 미지수가 사라지는 거고 개수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두 방정식을 더해서 그 문자를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3x 플러스 2y는 1, 2x 마이너스 5y는 7. 자, 얘를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개수들을 보고 똑같이 어떻게 맞춰볼까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첫 번째 방정식에 2를 곱하고 두 번째 방정식에 3을 곱해가지고 요 x의 개수를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6x 플러스 4y는 2라는 식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에는 3을 곱해요. 그러면 6x 마이너스 15y는 2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x의 개수가 같아졌죠. 6x 이렇게 같아졌죠. 그러면 두 방정식을 변끼리 빼서 x를 소거할 수가 있어요. 빼면 x가 사라져요. 그리고 나머지 계산했을 때 19y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해서 이어서 풀어주면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구했으면은 이제 다시 기존의 연립 방정식의 방정식 중 하나에 대입해서 나머지 x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방정식에 y의 마이너스 1을 넣는다면 3x 마이너스 2는 1이니까 3x는 3, 따라서 x는 1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27번째 개념, 복잡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앞에서 보고 왔어요. 하나는 대입해서 푸는 방법인 대입법, 다른 하나는 식끼리 더하거나 빼서 푸는 가감법이에요. 자, 이 두 개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식이 너무 복잡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식에 괄호가 있다.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고 동류한끼리 정리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소수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대로 푸는 것보다 양변에 이제 10의 거듭제곱, 소수점 자리에 따라서 10이나 100이나 1000 이런 거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친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수가 또 분수다. 그럼 이때도 그냥 분수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은 그 식에 있는 모든 분모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친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28번째 개념, A는 B는 C 꼴의 연립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식이 특별히 이런 식으로 연립이 되어 있을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어쨌든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함께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묶여 있는 방법이 이렇게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A랑 B랑 C랑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랑 B랑 같다는 뜻, B랑 C랑 같다는 뜻, A랑 C랑 같다는 뜻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식만 있어도 해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을 이제 바꿔줄 때 이 두 개의 쌍만 가져오면 돼요. A는 B, A는 C 이렇게 해서 풀거나 또는 A는 B, B는 C 이렇게 풀거나 또는 A는 C, B는 C 이렇게 풀거나 이거를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풀면 돼요. 자,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해가 모두 같으므로 가장 간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방정식 2x-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y는 3 이렇게 상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상수만 있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때는 문자가 많게 짝을 짓는 것보다 최대한 문자가 없게 상수를 이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짝을 지을 때 요렇게 같다 이렇게 두 쌍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2x-3y는 3 마이너스 x 플러스 6y는 3을 택해서 푸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29번째 개념,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항상 앞에서처럼 대입법과 가감법을 사용해서 딱 한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특수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 쌍의 해를 갖는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외에 해가 무수히 많거나 또는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도 있다고 되어 있죠.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먼저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연립방정식 안에 있는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x, y 값이 많다는 거예요. 무수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두 방정식을 이제 변형을 했을 때 x, y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을 각각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결국에는 두 식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예시처럼 2x 플러스 5y는 1, 4x 플러스 10y는 2 이렇게 서로 다른 방정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얘네를 이제 첫 번째 식을 곱하기 2 했을 때 얘네가 이제 완전히 같아지죠. 그럼 결국 같은 거니까 이렇게 같은 식은 결국에 이제 문자 두 개인 식 한 개니까 x, y 값을 무수히 많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 방정식은 결국에는 식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가 없는 경우를 볼게요.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는 거는 말 그대로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x, y 값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두 방정식을 변형을 했을 때 x랑 y의 개수는 각각 같고 상수항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x-4y는 2, 그리고 9x-12y는 5. 요거 두 개 연립되어 있어서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해봤어요. 앞에 개수를 맞춰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9x-12y는 6, 밑에는 9x-12y는 5예요. 그래서 앞에 개수 맞추려고 곱하기 3을 했더니 x랑 y랑 개수가 완전히 같아졌죠. 그런데 상수항은 달라졌죠. 자,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x, y는 동시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어떤 x, y에 대해서 얘가 6이 됐는데 똑같은 숫자에 대해서 요 똑같은 식을 계산했을 때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 값이 다르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